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 55분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에는 사실은 항상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이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출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들 좀 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면서는 어제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대출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거치 기간이 뭐 3년이라고 쳐요. 근데 3년 후가 지나서 대출을 연장할 때 그때 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 사업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사업 자체가 최초부터 임대 사업자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최초에는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업인 것처럼 보여져서 은행이 그 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신설 기업이지만 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가정하에 대출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목적이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업을 추가를 합니다. 이제 최초에는 이제 은행에서도 사실은 알고도 넘어가는 부분이 더 큽니다. 알고도 임대사업인 줄을 알고도 이렇게 넘어가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도 나타나고 실질적인 정황상으로도 나타나고 거래 세금 계산서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100% 임대사업자임이 100% 들어가 납니다. 이게 이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 미치죠, 사실은. 이제 최초에는 은행에서는 이제 알고는 해주긴 해줬지만 이게 이 다음번에 갱신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상승 가치가 있는 지식산업센터, 상승 여력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하고 맥락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3년이 되어서 대출을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3년 후가 되어서 내 자산 가치가 내가 맨 처음에 샀었을 때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은행에서 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씩이라도 상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간단히 따져서 처음에 분양을 받았을 때하고도 시세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임대도 공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상환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 금리는 사상 최저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가장 빨리 대응하는 곳이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선택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요. 내가 대출을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1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대출을 8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80원에 대해서 뭐 120% 정도의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고 치면 뭐 90원이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고 쳐요. 실질적으로 내 가치가 10원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데 3년 후에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대출을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내 100원짜리 물건이 120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0원에서 80원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8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대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충분히 내 자체의 가치로도 담보 가치로도 처음에는 80%를 대출을 해줬지만 3년 후에는 80%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만 이 물건이 돌아간다고 쳤을 때 상한 압박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물건이 내 지식산업센터가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게 사실은 그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임대 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내 몸값이 올라가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환의 압박까지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잘못 선택하게 되면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거꾸로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임대가 맞춰지지 않아서 임대 공실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관리비까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최초의 분양을 받을 때 가치가 올라갈 곳, 우상향할 곳,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고 선택을 하면서 이거를 생각을 하고 분양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임대 투자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질문의 요지로 다시 가서요. 내가 임대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요.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후가 되었는데 내 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가치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맨 처음에 대출을 받았던 그 대출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거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연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더 안전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편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담보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적인 부분도 은행하고 다시 상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된 거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상승의 여력 이 부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 세미나에 오셨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사실 굉장히 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시고요.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고 이걸 이해하고 판단을 하시면 정말 지식산업센터를 조금은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저도 좀 중요한 PT가 사실은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을 좀 했잖아요. 오늘 1시 반에 PT하는 날인데 또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잘 돼서 올해는 참 정말 이렇게 많이 바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도 사실은 나태하진 않는데 더 바쁘고 더 밀도 있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저와 함께 같이 좀 열심히 살아보시고 기왕에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좀 더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